이게 메타포 하면 좀 의미인데 이제 메타 학습 해갖고 막 요즘도 되게 유행하고 그러거든. 그래? 메타 학습이라는 게 유행해 요새. 근데 이제 윤리학 세 개로 했을 때 규범 윤리학. 규범은 그냥 규칙법. 그 전에도 있었던 거. 이건 도덕 법칙이 뭔지 뭐 이런 거. 규칙법이니까. 규칙 범칙. 그 다음에 메타 윤리학. 그 다음에 기술 윤리학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술 윤리학은 뭐라고? 이거를 연구를 해서 인과관계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 원인과 결과관계, 인과관계로 원인. 이것 때문에 이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거 되고. 그럼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거야. 현상을. 기술적으로 현상에 적용하는 거. 기술적으로 현상에 적용하는 거야. 그럼 메타윤리가 뭐냐? 의미 분석. 도덕적으로 언어랑 의미랑 있어. 언어랑 이게 무슨 이 언어가 무슨 뜻이고 정의가 뭐고 이게 옳고 그러다는 게 또 이거는 옳고 그런 거야.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고 이렇게 행동을 이걸 하고 기준이 뭐야 되고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면 얘는 뭐라 그러냐면 착하다는 게 뭔데 이렇게 되면 여기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착하다는 게 뭔데 착하면 그러면 착하다 그러면 어떤 게 되는데 연결돼서 그래서 논리적으로 증명해봐 이렇게 따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메타 학습을 하면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규범 윤리학처럼 공부하는 애는 이렇게 해서 공식 써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끝나네요 근데 메타 학습을 하는 애는 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의미가 뭔데 공식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기술 윤리학을 공부하는 애는 그거?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답이 이거네 이렇게 딱 느껴 지금 현재는 그렇게 좀 알아뒀다가 됐죠? 그럼 뭐라고 이게? 의미를 분석하고 원리를 따지고 추론하고 그러니까 이 논증 형식이라고 해서 3단 논법처럼 논증 형식 이렇게도 보네요. P면 Q이다 이렇게 P면 Q이다 Q이면 R이다 Q이면 R이다 그러면 고로 P면 R이다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면 이 메타윤리학은 P가 뭔데? P면 왜 Q인데? 어떤 게 더 큰데? 그래서 PQR이 이렇게 되니까 P면 R이네, 맞네,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얘네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끝이에요. 그런 게 있어, 이렇게. 근데 얘네는, 그 착하게 뭔지, 이 착하게 하고 여기 있는 거랑 살 때, 연결시킬 수 있어? 크기가 맞아? 요거랑 같은 의미야? 이런 걸 따져갖고 논리적 추론을 따져. 그러면 얘네는 현실에서 아니 P면 Q이다 딱 하나밖에 없냐? 그렇진 않잖아. 어떤 애가 공부를 잘하는 이유,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만 있냐? 걔가 게을러서 아니잖아.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 그런 걸 따지는 게 기술 현상, 인과관계를 따지는 기술 현상, 기술 윤리야. 일단 1차적 공부는 했죠? 자, 의무론적이냐? 의무 반대는 권리예요, 권리. 그러면 나는 뭐할 권리가 있다 하는 거는 이 권리는 누가 하느냐? 하늘이 줬어, 하늘이. 천부인권이에요. 하늘이 부여한 인권. 하늘이 부여했어. 그걸 뭐라 그래요? 천부인권이에요. 천부. 하늘 천 부여한다. 천부인권. 자, 권리는 하늘이 줬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의무도 하늘이 줬다고 생각했어. 의무. 이게 뭐라? 선한 의지를 줬거든, 하늘이. 이 선의지에 일치해서 살아가는 삶이 하늘이 준 의무다, 나한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선의지에 합당하게 착하게 살려가는 선의지에 딱 맞게 사는 것만이 하늘이 나에게 준 의무고 그게 나의 의무론이다. 그래서 이 선의지에 맞게 행동하면 무조건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의문학적 윤리설이. 됐나요? 나 종족보다는 사람처럼 종이야. 인간종, 무슨 종, 식물종. 이게 종족, 가족 보존하기 위해서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종족 보존을 하려고 나랑 내 유전자랑 제 유전자랑 결합했을 때 종족 보존이 더 잘 될 것 같은 그 사람을 찾는데
그래서 큰 사람이 작은 사람 좋아하고 작은 사람이 큰 사람 좋아하는 거는 그렇게 너무 크면 이거 살아나는데 튀어갖고 별로 안 좋은데 너무 작으면 무시당하고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결혼하고 그런 종족 보적 됐어요? 자 실정법은 실제로 정한 법이야 정한 법 법규가 있어요 실정법 그럼 실정법의 반대 개념은 뭐냐 자연법이에요 자연법 그러면 자연법은 뭐냐 하늘이 아니면 자연계가 인정하는 법이에요. 당연히 생명작용을 하는 안에서 아니면 하늘이 그럼 이 하늘은 뭐야? 인간이 아닌 이런 뜻이야. 하늘이나 이렇게 자연은 인간이 아닌 것들에서 오는 법, 자연법, 실정법. 이 자연법의 일종의 하나가 저항권이에요. 불의에 저항하는 저항권. 4.19 정신이나 뭐 이런 거 저항권. 그럼 실정법은 뭐라고? 법으로 정했는데 실정법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정법은. 자, 실정법이지만 불문법과 성문법이 있어요. 그런데 성문법은 문장으로 완성돼 있어요. 헌법하고. 불문법은 헌법이란 말만 없어요. 근데 있어요. 재판 결과나 헌장이나 조약이나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게 헌법 구실을 해요. 그래서 헌법이란 이름만 없다는 것이에요. 불문법은. 이건 이제 영미법, 영국과 미국 계열이고 상문법은 독일, 일본, 우리나라 계열이에요. 독일, 일본. 독일법을 일본으로, 일본법을 우리나라 법으로 이렇게 해서 헌법이 있어요. 상문법. 됐어요? 네. 자, 공리주의자는 공공이익이에요, 공공이익. 그러면 이 이익이 뭐냐? 돈 벌고 뭐 이런 이익보다 더 크게 행복. 어떤 게 행복이 더 크냐? 이게 공리주의예요. 그런데 이 공공의 이익이지만 개인의 행복도 따질 수 있고 사회의 행복도 따질 수 있잖아요. 사실은 개인의 행복, 사회의 행복. 근데 개인의 행복처럼 이게 질이 높아야 된다. 질적 공리주의가 있고 사회적으로 사람, 개인의 행복에 합체된 수가 많아야 되는 양적 공리주의도 있어요. 그래서 공리주의가 이렇게 양적 공리주의자, 질 비슷하게 밀이라는 사람은 질적 공리주의고, 밴덤은 두 개야, 두 글자, 밴덤. 배로 줘라, 밴덤. 해서 양적 공리주의자예요. 공리주의적 접근. 자, 개체주의적 사고방식은 개체는 개개의 물체 하나예요. 사고방식은 생각하는 것인데 이 개체 한 개 개체 한 개가 독립되게 존재한다라는 정도의 개체주의적 사고방식이고 양적 공리주의는 누구라세요? 밴덤. 공리주의. 공공의 이익인데 이 이익이 뭐라고? 행복의 크기라고. 이익에서 뭐 근데 뭐 요즘에는 뭐 돈이 행복의 다다 그러면 이게 황금 만능주의라고 그러는데 돈이 많을수록 행복한 건 맞대요. 근데 곡선이 이렇게 가는 것 뿐이지. 돈이 많아서 행복한데 그 다음부터는 많이 안 들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막. 이해돼요? 조금밖에 안 는다고. 행복한데. 그러니까 여기 이상은 이 돈을 버는 이 신경 쓰는 이 다른 게 하는 게 훨씬 행복하고 행복 지수라는 걸 계산을 할 때 행복지수라는 걸 계산을 할 때 이 사람 간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좌우되고 여기 요소 중에서 행복지수를 해서 뭐랑 곱하고 뭐 더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여기 돈의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고. 전체는 아니라고. 근데 항산 후에 항심이라고 해서 공자도 기본적인 생산이 돼 있어야 항심 마음도 유들리 있어지고 여유도 있어지고 사람들도 돌보고 그러지. 생산이 하나 더 해서 먹을 게 당장 없는데 빵 훔치지 당연히 항심이 되겠냐. 항산 이후에 항심이라고 공자님도 그랬다고. 됐어요? 이거 누가 그랬다고요? 항산 항심? 공자. 이게 또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 자, 요거는 뭐예요? 원리. 오타일 수도 있어가지고 원리.
언어의 이치에 전혀 어긋나지. 얼리. 유용성의 얼리. 언어의 이치. 네. 언어의 이치. 줄여서 쓴 거야. 그죠? 심정윤리, 담론윤리. 담론윤리, 과학윤리, 뭐 그렇게 돼. 담론은 이야기담, 이야기론이에요. 이제 얘기를 해보자. 우리의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의 윤리의 기준이 뭔지. 근데 이게 왜 그게 가능하냐면 도덕의 최소한이 법이거든요. 이거 법은 사회적인 약속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법을 아무리 늘어도 도덕은 못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법을 크게 확정돼서 도덕까지 꽉 차서 법이 도덕이라고 쳐봐. 근데 이거 사회적 약속이에요. 다 합의해야 돼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담론윤리란 말이 나올 수도 있죠. 윤리적 기준이 뭔지. 애매한 거는 기준을 세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세요? 심정윤리는 봐봐요. 어디 나와요? 심정윤리. 심정이 감정이거든. 순수한 심정에서 나온 결과. 나쁨. 난 행위의 결과가 나빠. 책임. 세계 타인 행위자 아니다. 순수한 심정에서 나온 행위 결과가 나쁘더라도 책임져? 책임 안 져야 되는데. 행위자의 순수한 심정에서 나왔는데 동기가 좋은데 결과를 책임져? 세계, 타인, 세계, 타인, 행위자 아니고. 그죠? 잠깐만 찾아볼게. 잘못 가르치면 안 되니까. 그지? 심정. 책임윤리. 책임윤리라고 하면 편한데. 윤리적으로 방향 설정된 행위가 직면하면서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원칙이다. 책임윤리. 행위하는데 인간이 불완전성을 고려하여 해당 행위에 예견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인간이 불완전해. 심리적으로 뭔가를 해서 불완전하고 그래서 해. 그러면 한 네가 책임지라는 거지. 자, 순수하게 심정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가치를 두고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심정윤리는. 그 심정윤리는 심정이 포커스고 결과에는 책임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상하다고 책임지면 안 되는데 순수한 건데 그지? 책임 아니에요? 에? 책임은 아닌 거예요? 책임 안 진다고. 행위자가 책임 안 지고 누가 지게 돼? 세계나 타인이 책임지게 돼. 그러니까 순수하게 엄마 도움되라고 부르려면 애는 책임 안 지는데 불라면 엄마가 다 책임져야 되고 그 물건 탄 사람도 손해보는 거고 그런 거지. 한 행위자는 근데 이게 순수할 수 있나? 어린애기 빼고. 그지? 그러면 이거 뭐라고?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는데 이게 뭐라고? 주의 의무라고 그래. 주의 의무. 주의를 기울이는 의무가 있다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주의 의무가 심한 거야. 큰 거야. 주의 의무가 있거든. 그러니까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안 하고 주의까지 다 했는데도 실수했어. 그러면 실수니까 좀 봐주자 이런 거겠지. 심정윤리로. 됐죠? 자, 컴플렉스 설명하기가 거세는 이게 저기 만드는 건데 그 성기를 잘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컴플렉스가 생기다. 여아가 자신에게 남금이 없어. 오, 이것도 컴플렉스구나. 컴플렉스. 남금 기는 성기 영역이 성적 흥미와 자극이라는 초점이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지. 아동에게 남금이 주된 관심사인데 남자애들은 꽃이 끓여놨는데 여아가 없어. 그게 거세 컴플렉스래. 오, 그렇구만. 그러니까 남근이 있으니까 자랑한다고 막 그 쪼만한 애기들이 그러면 나는 왜 없을까 이렇게 좀 위축되고 그런가 보네. 그지? 성 자체를 포기하고 무성으로 살고 남성에 집착하여 더 남성적으로 가고 남성처럼 살으려고 하고. 근데 마지막으로는 여성 성기를 인정하고 여성성을 받아들여 정상적 여성을 산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 됐죠? 하나는 뭐라고? 세 가지가. 하나는 무성, 그 다음에 남성다움, 여성다움 이렇게 세 가지네. 그제? 뭐라고요?
무성. 나 성 몰라 이렇게. 아니면 남성다움 쫓아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여성다움으로 하든지. 여성이 느끼는 거네, 그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도 찾아서 한번 봅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남성이 부친을 증오하고 모친에 대하여 품는 무의식적 성애착. 본능적인 욕망, 목표, 대상관계, 동일 취한다. 부정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긍정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렇게 있는데 오이디 콤플렉스에 해당한 거로 이를 엘렉트라 콤플렉스. 용어가 불필요하다 생각하고 근시성과 부모 살해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보복했다. 초자하, 유아성욕, 오이디푸스 왕. 태어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신탁을 받았다. 테베 왕이 아들을 낳자 왕은 아이를 산에다 죽여가지고 양치기가 발견하고 왕을 길렀다. 오이디푸스가 청년이 되었을 때 떠나가다가 발견한 나이스를 만나고 다투다가 자신의 아버지는 왕을 죽였다. 스핑크스에 갔는데 수수께끼를 풀면 통과하고 읽는다. 풀었고 목숨을 끊었다. 오이디푸스 왕으로 추대하는 육가서 재론했다. 그래서 신은 모르고 하는 일이라 근친상간을 용서할 수 있다. 했는데 전염병을 퍼뜨렸다. 이런 오이디푸스 범죄자를 사서 구시로 명사하고 어머니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하고 뭐 이런 컴플렉스가 그지? 부모와 관련된. 됐어요? 한 번쯤 봐야죠. 자, 불감, 감이 훼손하고 상처 입지 않는 것이 감이 훼손하고 상처 입지 않는 게 효의 시작이다. 신체 불감 회상이 효지시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효지 종야는 뭐야? 양명어 후세, 양명에서 후세에 날리는 거 이름을 양명어 후세 하는 것이 효지 종야야. 입신양명 이름 유명해지는 거, 좋은 이름으로 드는 좋은 이름을 후세까지 날리는 거. 그 다음에 효는 백행지 보냐라 그랬어. 효는 뭐라고요? 100가지 행동의 근본이다. 백행지 보냐라. 됐어요?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를 하자는 건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서 나눠주든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죠? 15쪽 보세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맞아요. 이익 평등의 고려 원칙에 따라 작은 이익 때문에 큰 이익을 희생하지 말아야 하고 평등하게 또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한다. 여기 있네. 인간을 우대하고 쾌거준을 지닌 동물을 처벌하는 태도. 3을 동물을 과도한 고통을 가한다. 그러니까 동물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해서 좀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익이 됐을 때 싱어가 이익평등 고려 원칙의 근거, 인간을 우대하고 쾌감 능력을 지닌 동물을 차별하는 태도, 총차별주의의 공장식 동물 사육 이런 걸 비판했다는 거겠지. 동물 실험 같은. 이익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게 됐으면 충분히 돼야 되는 거고 이 이익이 그러니까 행복? 그러니까 평등 고려하면 인간과 동물도 행복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평등하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싱어가 그지? 그죠? 동물 사육하고 과도한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동물도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을 헤쳐가면서 너무 커다란 죄를 짓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개체론적 성격도 어디 나오냐? 개체론적 성격. 개체는 개별의 하나라는 건데 하나하나 따로따로 둔다는 건데 개체론적. 개별 생명체의 존재론적 가치, 그죠? 개별적인 생명체가
존재하다.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됐고요. 천이나 빌은 하늘과 사람이 합일된다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인내천 있죠.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이 내가 곧이요. 곧 하늘이다. 인내천 사람. 됐죠? 이익을 신장시킨다. 느린다. 느릴신 크게 한다. 느려서 크게 한다. 이게 사법정책 같은 데에서 응보주의는 뭐냐면 보복하는 거예요. 대응해서 보복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도둑질하면 뭐 팔 자르거나 그래서 뭐 사형하는 사람은 바로 사형하거나 이렇게 보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가 있어요. 예방은 막아주는 거예요. 응보는 보복하죠. 죄 지은 애한테. 예방주의는 이 죄 지은 애도 있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벌을 주게 되면 겁나서 안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이게 예방주의. 청백리 정세는 이 청렴한 관리예요. 청렴한. 그 뇌부를 하나도 안 맞는 관리를 청백리라고 해요. 봉공은 공적인 봉사예요. 공적인 봉사. 봉공정신. 받들봉이 공무원 봉사정신. 봉사. 선공사는 먼저 공무를 하고 공적인 일을 하고 후에 사적인 일, 개인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차면 멸사공공이야. 사적인 일 안 하고 공적. 멸사공공. 봉공은 공적인 일을 받든다. 받들봉. 봉사자가 일을 받드는 거야. 봉사. 받들어 모신다. 공적인 일을 받들어. 자, 철인 통치는 철학하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플라톤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데아하고 현실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데아를 하는 애들이 철학자하고 그 다음에 높은 관리들이에요. 높은 관리. 그 다음에 여기는 평민하고 뭐 노예나 이렇게 계층이 있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 철학자인 이 철인이 정치를 해야죠. 당연히. 왜? 이데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데아에 맞게 정치를 해야 되잖아. 그게 철인 정치예요. 철인 정치. 똑똑한 애들이 철학자들이 통치하자. 플라톤의 정치. 고율은 원래부터 지닌 자율성. 자기 스스로의 효율, 스스로의 능률 그런 건데 고유의 자율성. 30쪽 보. 예술의 본질 왜곡. 예술 작품을 미적 가치가 아닌 시장의 원리에 하면 이게 예술가는 이 타고난 에너지나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고유의 정체성이 있거든요. 이걸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효율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효율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 예술가한테 나는 이렇게 글을 쓰고 싶거든? 이렇게 써야 잘 팔려. 요 간극이 안 메꿔져요 진짜. 우연히 이거를 잘 쓰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이게 아닌 것 같고 난 이렇게 쓰고 싶어. 근데 많이 안 팔려. 근데 시장에서 이거를 하면 이렇게 쓰라고요 주변에서 계속. 너도 돈 벌고 먹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교육의 자율성이 경제성 때문에 침해를 받아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항산 다음에 항심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연애 같은 경우에도 이 유명한 가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가문들이 잔치를 베풀어주고 여기서 철학자들이 토론하는 게 그게 연애거든. 네? 워크숍 하게 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 돈이 없으면 먹지를 못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고유의 자율성 깨진다는 거지. 예술가들도. 됐죠? 그 다음에 공존, 같이 존재하고 같이 번영하는 공존운영. 함께 존재, 함께 번영. 획이라는 하나로 변화해. 획정돼서 똑같은 하나로. 일어나는 이 원자가
하나의 근원이잖아. 기준이 하나가 되는 거고. 일원화 말고 이원화는 두 개로 깔리는 거고. 이게 많으면 다원화가 되는 거지. 핵이라는 하나로 다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만. 소국 과민은 나라는 작은데 백성은 과다하다, 많다 이런 건데. 이거 어디 나와? 소국 과민. 그럼 고름 분배가 안 된다고. 가진 거는 없는데 백성이 더 많으면, 그죠? 가진 게 작잖아. 작은 나라인데 백성이 많으면 고르게 분배 잘 안 되지. 이제 호혜성은 서로 혜택받는 거거든. 서로. 호혜주의는. 자, 호혜성. 호혜주의. 호혜주는 서로. 자, 무역 당사국들이 통상, 장사, 상업협정을 통해 호혜 관세, 서로 혜택을 주는 과체를 동시에 조치를 취한다. 상호 간의 무역 장만 완화하고 무역 중보한다. 호혜주의. 호혜주의, 상호주의, 호혜인데 서로 호혜주의, 호혜성 이렇게 있네. 모스에서 시작했다. 사회학자 모스가 뭐라고 그랬어? 선물은 자발성과 비계산성, 자발적으로 계산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궁극적으로 의무적으로 계산적이고 힘의 사용에 대해했던 걸 보였다. 의무적이고 계산적이고 힘의 사용에 대한 이렇게 선물 주는 게 자발적으로 하고 생각 안 하고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치? 줘야 되는 사람이라 준다는 거지.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힘이 센 사람한테 준다는 뇌물의 일종이라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호혜성은 뭐라고 나와? 교환의 불공정성은 교환 상대의 지위의 차이를 강조하게 된다. 근데 호혜성은 서로, 호혜성은 적대감은 막지만 우호적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못 쓰는 저서와 연구에서 의식적 교환, 서로 혜택을 준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해놨어, 그치? 호혜주의.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익을 주고받는 원칙. 서로 같은 수준의 우대 조치를 하는 거. 서로 혜택. 상호 간의 혜택.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죠? 됐나요?